아파트 청약통장이 생긴 지 46년 만에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한 번 살아보려고 차곡차곡 모으고 계신 청약통장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나요? 청약통장을 갖고만 있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니 나도 하나 만들고 자녀들도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언젠가는 사용할 날이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정작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바뀐 핵심 내용과 모르면 손해보는 청약통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D인베스트의 지대영 대표입니다.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률은 아직도 고공행진입니다. 그러니 당첨될 확률은 낮고 당첨이 돼도 지금 저렴한 기존집을 찾아서 사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약 2,830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약 2,648만 명 정도입니다. 3년 사이에 가입자 수가 약 18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청약통장 가입 활성화 방안으로 청약통장 생긴 지 46년 만에 중요한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인데 작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청약통장을 2015년 8월까지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던 분들은 모든 기능이 합쳐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환을 해도 기존 납입 이력을 모두 승계하면서 전환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전에는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주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납입 이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5년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했으니까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청약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10억에서 20억 이상 되는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지에 청약을 넣으려면 기존 청약통장 중에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통장 전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기존 청약통장의 이력은 살려주지만 청약하려는 분양 조건에 맞는 이력이 아니라면 조건에 맞는 이력을 새로이 정립해 가야 합니다. 통장을 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꿔서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납입 예체가 충족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바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통장으로 다시 전환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작년 11월에 시행된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 납입 금액을 종전에는 많이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해 주었던 것을 지난해 11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0만 원씩만 납입하고 있던 사람보다 유리하겠죠. 1순위를 빨리 만들고 추 1순위 중 납입 금액이 많으면 유리하니 납입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으나 납입 여력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난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에서 5억 싸게 나왔던 그래서 인기 있었던 동작구의 수방사 용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의 당첨선이 2,770만 원으로 짓게 됐는데 이는 10만 원씩 23년을 넘게 납입한 셈입니다.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9년 남짓 으로 줄어들겠죠.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25만 원씩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은 당첨권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2,648만 명이나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구 1,175만 명의 약 51%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니 아무리 부동산 불경기인 지금도 서울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100대 1 이상 나옵니다. 가점제로 진행하는 곳은 당첨되기 더욱 힘든 이유이죠. 물론 당첨이 돼도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3억 2천만 원이니까 상당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림이 떡일 것입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은 자금 여력이 안 되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가점이 낮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그럼 도대체 청약통장은 쓸모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좋은 조건의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는 것은 내가 동호수를 고르지 못하고 당첨된 동에 높건 낮건 조망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 몇 년간은 아무래도 청약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는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지만 청약통장을 꼭 해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갖고 가면서 틈새를 노려보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좋은 단지에 추첨제 아파트를 노려서 청약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서울의 좋은 단지만 고집할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도권과 지방에 내 상황에 맞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중 교통도 좋고 인프라도 괜찮은데 의외로 경쟁률이 높지 않고 미분양 되기도 합니다. 미분양 된다고 다 나쁜 단지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미분양이었던 단지들이 보통 10억 가까이 다 시세 상승했고 지금은 좋은 단지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무상 옵션 등으로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무순위 주축 아파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잊지 말고 청약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보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46년 만에 큰 틀을 깨면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을 공평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청약통장 제도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는 내용이고,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청약통장 납입금을 빠른 시일 내에 늘려보겠다는 꼼수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시야를 넓혀서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부동산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투자의 지름길입니다.